안녕. 자, 나이덕의 매미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영상을 여러분들이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오늘은 D-88일입니다. 네, 진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2025년이에요. 나중에 친구들이 다른 년에는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나이덕의 매미입니다. 사실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요. 이유가 재작년인가 나이덕의 꿈지의 꽃이 수능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만큼 나이덕 시는 엄청 유명하죠. 네, 왜냐? 정치적 색깔도 없고 특정 성향도 없고 딱 내기 좋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그럼 어떤 시를 주로 쓸까? 나이덕이 나오면 지금도 과기대 교수님이십니다. 나이덕은요, 학교는 연습된 거 못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시 주제는 주로 오성애, 부성애, 즉 가족애를 주로 다룬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있지. 어떤 출통, 아니면 뿌리에게, 그자? 자, 아니면 못 위의 잠. 제비가 못 위에서 자는 거 있잖아. 아빠 제비가. 가족들을 위해서 지는 못 위에서 자고. 이런 거. 자, 그럼 가족애를 다루고 또 고난을 극복하는 너무 좋은 주제 있죠. 힘겨움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한 거. 대표적으로 그네 타는 거 있잖아. 땅끝 이런 것들. 되죠? 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작은 것에 대한 애정을 적어요. 약자들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요 시는 나이덕의 매미는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힘겨움을 이겨내고 이런 걸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시작이 뭐야? 왜 이래? 호기심 유발하기 위해서예요. 이야기의 시작을 가지고 벌써 그리하여 라고 시작했잖아. 약간 접속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호기심 유발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날까지, 흙 속에 날개가 입이 부서져서 푸른 득을 땅에 대고 눕는 날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자, 요 세 줄은요, 매미의 죽음의 과정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다 배우면은 왜 이렇게 죽는 과정을 구체화시켰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어. 왜? 죽음이 되게 중요하거든. 얘들아. 자, 보통 우리가 있잖아. 늙어서 죽기 얼마 안 남은 작가들 있죠. 그 작가들의, 그 화가들의 그림 비싸게요, 싸게요. 기본적인 그 사람의 작품값보다도 비쌉니다. 뭐 때문일까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작품이 이제 안 나올 거니까. 보통 우리가 이걸 유작이라고 그러죠? 유작이죠. 자, 유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좀 비쌉니다. 왜? 죽음으로써 그 예술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죽는 거를 이렇게 자세히 얘기했다는 말은 죽음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거든. 왜 그런지 뒤로 가봅시다. 이 땅에 올라온 한 마리의 매미가 우는 것은, 자, 이 땅에 올라왔어. 어디로부터? 땅속으로부터. 땅속에서 6년의 번데기 생활을 거치지. 그치? 그리고 매미가 여름에 올라와가지고 짧게는 한 달밖에 못 사는 거 알고 있죠? 길게 살아야 매미는 3달이잖아요. 3달. 그러니까 6년 동안 땅속에서 엄청 삽질하다가 견디고 올라와가지고 마지막 탈피를 딱 하서 매미 껍데기 떨어지잖아. 떨어지고 났지. 번데기 껍데기 떨어지고 나면 이제 매미가 돼서 올라가가지고 우는데 꼴랑 30일. 아니면 꼴랑 90일. 이렇게 울잖아. 자, 이 땅에 올라온 한 마리 매미가 우는 것은 짧고 단단한 목숨 때문만은 아니야. 뭐야? 그럼 뭐 때문인데? 시작부터 아니다. 맞는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 거지. 아닌 이유부터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죠? 호기심 유발이겠죠. 그죠? 자, 다시. 짧았던 이유는 생물적 수명의 짧음입니다. 적어볼까요? 짧고에다가 생물적 수명의 가치 있음을 말합니다. 자, 짧게 살지만 생물적으로는 단단해요. 가치. 의미 있는 삶입니다. 자, 이렇게 짧지만 가치 있는 삶. 자, 삶은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 뭐야? 그럼 결국 뭐야? 우는 것은 이것 때문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과연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야? 그러면 왜 울어? 맞지? 이게 안 되잖아. 왜 울어? 자, 결국 A를 다 읽고 나니까 마지막에 느껴지는 것은 그러면 왜 울지? 자, 마지막에 뭐 찾아야 돼, 그러면? 왜 우는지 찾아야 되겠지. 그치? 이해됐습니까? 자, 우는 이유를 찾게. 우리 19번 문제 책에 있는 친구들은요, 19번 문제 1번 한번 보세요. A에서는 매미가 죽는 순간까지 우는 이유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A를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왜 우니? 그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는 것은 이것 때문 아니야. 그럼 왜 울까? B 들어갈게요. 한 줄기 빛도 없는 흙 속에서, 아유, 좋은 환경은 아니겠죠? 빛도 없는 땅 속이니까 열악한 환경일 겁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이 환경에서 나는 뭐 할 건데? 인고할 겁니다. 인고의 공간입니다. 인고하는 공간. 참 안에 있는 공간이야. 지금 너한테 여기가 인고잖아. 이거 왜 있어? 뭐 수능 완성 좀 배워가려고. 또 실전 시험 한번 쳐보려고. 인고의 공간인 거야. 학교 인고의 공간인 거야. 그죠? 결국은 대학이라는 곳으로 매미 되려고 가려고 하는 그 정답인 거지. 자, 이런 인고의 공간에서 나무 뿌리에 입을 대고 목청을 기른 시인이더라. 자, 여러분들 나무 뿌리니까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있죠. 나무가 아니고 나무 뿌리잖아요. 땅 속에서, 아직 안 나왔어 바깥으로. 땅 속에서, 자, 줄 것이다. 입을 대고 목청을 줄 거라. 입을 대고 목청을 길렀다. 그런데 이 시는 매미잖아. 그러면 매미로 한번 봅시다. 입을 대고 목청,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러면 매미가 뭐 했다? 땅 위에 올라가서 뭐 하는 연습했다? 우는 연습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매미가 울음을 연습한 겁니다. 매미의 울음 연습. 아, 매미 적응 좋지. 매미의 울음을 연습했다. 요런 의미로 볼 수 있어. 매미가 땅속에서 울음을 연습한 거야. 라고 했지만 하필이면 그 다음 나는 시인이잖아. 결국 이 시는 매미에 관한 시가 아닌 거야. 매미를 포함해서 시인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에 관한 시일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입을 대고 목청을 들었다? 시로 보자면 이건 뭐 하는 걸까? 창작의 훈련을 한 거겠죠? 창작의 연습입니다. 창작 연습. 자, 그거를 어려운 말로는 습작이라고 하죠. 연습 작품이라고 하죠. 창작 훈련을 한 거예요. 창작의 연습, 아니면 적어도 노력이라는 뜻이겠죠. 노력. 매미로 치면은 울음을 연습하는 거고, 시인으로 치면은 창작을 연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창작을 연습했다. 자, 이런 시인이다. 벗겨진 허물들이, 자, 탈피 껍질을 말하는 거죠. 탈피한 껍질. 자, 허물들이 습작기의 원고로 쌓이고, 자, 습작기의 원고. 네. 이거 아니에요? 창작 연습한 거. 그죠? 자, 매미로 치자면 습작기의 원고가 뭔데요? 탈피한 껍질이죠. 그죠? 매미로 치자면 탈피한 껍질이에요. 탈피, 번데기 껍질이잖아. 탈피한 껍질입니다. 자, 결국 습작기의 원고든, 아니면 탈피 껍질이든, 자기 단련의 결과물들이죠. 자기 단련의 결과물입니다. 결국은 이거든 저거든 자기 단련의 결과물입니다. 자기 단련의 결과물인 습작기의 원고로 쌓이고 있고, 실제로 수많은 작가들이 습작을 합니다. 그런데 습작한 것 중에서 소설가들 아니면 극작가들은 습작한 작품 중에서 이렇게 짧게 시도 똑같아요. 시도 매미라는 시를 쓰기 위해서 수많은 이 관련해서 썼다가 버리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왜 극작가들 있잖아. 더글로리 같은 거 막 쓰고 이런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 습작한 작품들이 보면 짤막하게 많이 써보거든요. 그거를 좀 이게 인기 없는 이런 무명 감독들한테 주잖아. 단편 영화로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본 작품은 아니지. 본 작품은 내가 솔직히 뭐 며칠에 걸쳐서 OTT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한 딱 찍으면 영화를 주면 30분짜리 있잖아. 그건 대부분 습작들이거든요. 그거를 좀 무명 감독들한테 주면 감독들이 좀 싸게 사가겠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영화를 찍어서 대박 난 경우도 있어. 그게 부산 국제영화제 같은 데 보면 단편 영화만 나오잖아. 근데 그게 어이없는 게 진짜 유명한 작가들고 또 이 단편 영화 올라와. 습작들을 준 거지. 그래서 이런 습작기의 원고로 쌓이고, 음지에서 올라온 그대, 여기서 음지는 매미로 치면 땅속이지. 그자? 땅속. 매미한테 치면 땅속이야. 시인한테 치면 음지가 뭔데? 뭐 그늘진 그런 거겠어? 아니겠지? 창작시를 말하는 거죠. 창작시. 그러니까 연습시죠. 자, 음지에서 올라온 그는 남은 젖을 빨다 지친 아기처럼 마침내 나무 등거를 타고 오릅니다. 와, 나무 등거를 타고 오른다. 매미로 치면 뭐죠? 세상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과의 만남 혹은 탄생 이런 거예요. 매미로 치면은 세상과의 만남이나 탄생이고, 작가로 친다면은요, 적자 예술적 탄생입니다. 드디어 자신의 노력해가지고 창작 노력을 했던 그 작품이 예술로 탄생한 겁니다. 자, 예술적 탄생이에요. 자, 매미로 치면은 매미가 땅 밑에서 있다가 날아다니시는 매미로 탄생했다.
근데 시로 친다면은 연습했던 작품들이나 아니면 노력했던 작품들이 드디어 작품으로 탁 나오기 위해서 그때 매미는 거친 나무 껍질에서 부드러움을 발견한 것일까? 자, 부드러움 예술적인 완성이에요. 예술적 완성. 아니면 매미 번데기에서 성체가 된 순간이겠죠. 성체의 순간, 성인 몸, 성체의 순간을 발견하고 만 것일까? 6회의 긴 칫북을 매미로 치면 뭘까요? 번데기죠. 그죠? 땅속의 꼬치 상태. 번데기. 자, 번데기 상태고, 작가로 친다면 6회의 긴 칫북은요? 습작기를 말합니다. 습작기. 연습했던 거. 작품 연습한 시기. 습작기. 6회의 긴 칫북을 견딘 자에게만 목청을 주는 세상이더라. 찾아도 목청 동그라미 치시고요. 목청. 자, 이 목청이라는 건 이제 매미가 드디어 울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매미 울음이자 작품입니다. 완성된 작품입니다. 매미의 울음이면서 완성된 작품이야.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목청은 노력했던 작가로 본다면 완성된 작품. 자, 그 다음에 6년간 땅속에서 번데기 상태로 있었던 매미로 친다면 매미의 울음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울음 아니면은 완성된 작품. 목청을 주는 세상이라고. 이 목청을 가지고 뭘 할지를 봅시다. 얘도 이걸 가지고 실록의 이 거친 물결이에 누워서 일단 물결이 거친다고 하니까 험난한 현실이에요. 험난한 현실에서 얘들아 매미가 왜 울어 근데? 왜 울어? 매미 우는 이유가 뭐야? 혹시 너무 생명이 짧은 것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매미가 왜 울게? 암컷 만나려고. 진짜? 진짜. 매미가 울어서 암컷 부르려고 우는 거야. 예. 자, 서로를 부르려고 우는 거야. 그거 맞잖아. 그치? 그럼 뭐? 애기 놓지. 그것 때문에 우는 거야, 매미는. 그러니까 매미의 울음은 다음 세대 계승을 위한 거지. 자, 그럼 작가는 왜 쓰게? 작가 작품 왜 쓰게? 혼자 쓰려고 혼자 만족하려고 쓴 거가? 그럼 등단 안 해야지. 맞지? 혼자 써가지고 혼자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작가 아니잖아. 작가가 글을 쓰는 이유는 누구 보라고? 독자 보라고. 독자 보라고. 독자한테 뭘 말하려고? 내 작품을 통해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맞지? 똑같은 거잖아. 맞네. 매미가 울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개성을 하듯이 작가도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과 교감을 해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매미의 사랑이나 작품을 통한 너희와 우리의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매미를 탄생시킨다? 아니면 예술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에게 또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똑같은 거라고. 자, 그럼 지금 볼게요. 거친 물결에 누워서 마지막 허물을 먹기 위해서 뜨는 나뭇가를 오르게 된 것일까? 예술 완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예술 완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자, 매미로 보면 그대로 보면 됩니다. 매미로 본다면 예술 완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완성이죠. 매미로 자기 완성. 작가로 친다면 예술 완성이죠. 자, 자기 완성은 결국 이제 제대로 된 매미가 되어서 막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우는 거예요. 자, 진짜 애들 나온다. 우리 A가 뭐였지? 왜 우냐? 이거였지. D는 뭐게? 이것 때문에 운다야. 와, 이게 이해가 되네요. 자, D로 내려가겠습니다. 매미는 목축으로 다른 매미들을 모으고 이겁니다. 자, 요거예요. 다른 매미를 모아서, 자, 그럼 다른 매미는, 이 매미가 아니고 다른 매미잖아. 그럼 요 줄은 타인과의 소통입니다. 타인과의 소통. 타자와의 소통이에요. 타인과의 소통을 하고, 그 울음소리에 이것 때문에 우는구나. 암매미 때가 날아온 저녁이더라. 사랑하는 순간은 짧고 결국 우는 이유는 새로운 이것 때문입니다. 줄 꺼주세요. 새로운 애벌레들의 행진이더라. 자, 찾았다. 보여달라 적습니다. 울음을 통한 세대 계승입니다. 울음을 통한 세대 계승. 세대의 계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울음이라는 게 완성된 작품이니까 작품을 통해서도 감정을 교류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작품, 다음 세대한테 이 감정을 넘겨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울음을 통한 세대 계승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껴지는 게 역시 순환론이죠. 생명 순환론이 들어가 있죠. 자, 결국 우는 것의 이유는 이거였어요. 순환을 위해서였어. 생명 순환론.
생명순환론 때문입니다. 자, 울음을 통해서 결국은 세대를 계승하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거야.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눕는 날에는, 네? 아까 위에 나왔잖아요. 나무에서 떨어져 눕는 날에는 가장 부드러운 목청을 얻는 거야. 뭘까요? 계승의 완성이죠. 왜? 누구? 계승이 뭔데? 앞사람도 있고 뒷사람도 있는 게 계승이라고 하나? 아니잖아. 제대로 된 계승이 완성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앞에 있던 게 죽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매미의 울음은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야지만 세대 계승이 되잖아. 자, 결국은 1년에 우는, 자, 왜 울어? 왜 울어? 이것이 저 마지막에 사연인가요? 사연에 우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A는 왜 울어? D는 이것 때문에 울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결국은 위에 1년이랑 마지막 사연이랑 자, 질문과 대답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질문과 이거를 호기심유발로 해놨지. 대답이 나오는 거야. 뭐에 대한 질문과 뭐에 대한 대답? 울음에 대한 질문과 울음에 대한 대답이 나온 거야. 자, 대답을 찾았습니다. 대답은 뭐였죠? 세대계수. 자, 이 문제를 19번에도 물었습니다. 19번에도 새로운 애벌레들에게 매미가 우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밝혀서 됐지? 곧 나온 거예요. 19번 문제에. 책 있는 친구들은 봤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낫이 들어갈게요. 모란 피기까지는 들어가겠습니다. 모란, 자, 이 식은 너무 쉬워서 우리 내신에서 사실 대부분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 뜻을 봐야 될 건데 단순 꼬추로 보면 안 돼. 왜? 김윤식 씨는 일제강점기 작가거든요. 네, 독립군입니다. 독립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김윤식은요. 이름은 비록 예쁘게 바꿨죠. 영랑 이렇게 바꿨죠. 자, 이렇게 일반 기적으로 보면 됩니다. 다른 작가 정보는 뭐 사실 2개밖에 없어요. 김영랑은 일제강점기 활동했다. 그 다음에 순수시인이다. 즉 순수시인도 어려우면 운율 강조했다. 네, 운율 되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자, 합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은 뭐 모든 가치 있는 거 다 됩니다. 모든 가치. 그런데 워낙 김영랑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광복 당연히 됩니다. 광복 당연히 됩니다. 자, 가치 있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봄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서 봄의 의미는요. 네, 이상이 모란이 피는 시간이니까 이상이 실현되는 시간이에요. 봄은 이상이 실현되는 시간이야. 좋은 의미죠.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끝났네요. 1행과 2행이 하나의 의미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뭐 할 때까지는 뭐 할 거예요. 어떤 날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떤 날 이럴 거예요. 이러고 있자. 그래서 요시는 신기한 게 2행이 하나의 의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개의 행이 하나의 의미 구조를 형성해지를 2개의 행이 하나의 의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다 그래요. 끝까지 착착 2개가 한 덩어리, 착착 2개가 한 덩어리. 그래서 자, 뭐 이걸 가지고 뭐 완전 규칙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좀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길고 짧고 딱 한 군데 빼놓고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뭐야? 모란이 떨어졌어? 소망해, 이상해, 좌절이지. 그치? 소망 실현 안 됐잖아. 소망 좌절. 나는 비로소 봄 동그라미 칩니다. 자, 다시 봄의 의미를 다시 적습니다. 아까는 이상이 실현된 시간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번에는 뭔데? 이상이 상실됐어. 아하! 여러분들 동그라미 떼서 적었죠? 자, 그러면 봄 근처에다가 2개를 묶으면 뭐가 돼? 봄은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봄은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봄은 모란이 피는 시간이기도 하고 모란이 지는 순간이기도 해. 그만큼 이상이 실현되긴 됐지만 또 짧게도 좌절되지. 자, 이중적인 속성 가지고 있습니다. 5월은 하는 날 그 얼음 묻었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자, 이제 이상이 완전 상실되고 있죠. 천지의 보라는 자취가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은 서운하게 무너졌으니 자, 여기서 보람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잖아요. 모란 기다림. 모란 기다렸던 보람은 다 없어지고 모란이 지고 나면 그뿐 내 한해는 나가고 말아서 그만큼 내가 모란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모란의 절대적 가치. 즉
나 너 없으면 내 인생 끝이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너는 나한테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모란이 지면은 극본이 돼. 내 인생은 끝났다는 말이잖아. 모란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360일 동안 늘 섭섭해서 웁니다. 야들아, 나는 8년 패했는데도 우는 거 10분 울었어요. 근데 이거 모란 친다고 해서 360일 동안 우는 거는 말도 안 되지? 자, 과장법. 360일 동안 늘 섭섭해서 웁니다. 그만큼 얘들아 슬픔의 깊이를 표현한 거야. 그런데 할 거면 365일로 하지. 왜 361이게? 맞추는데 이거? 그렇지. 5일은 모란이 피어있는 시간. 그만큼 짧은 시간. 그만큼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은 참 짧아. 그래서 같이 있지. 그지? 자, 그래서 360이라는 이유는 5일은 피어있는 시간입니다. 꽃핀 시간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 5일을 위해서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거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왜 찬란해요? 5일 때문에요. 왜 슬퍼요? 360일 때문에요. 이해됐습니까? 왜 역설법인지 아시겠어요? 역설법이잖아요. 찬란한 슬픔, 역설법이죠. 됐죠? 물론 이렇게 내신이면은 도치법까지 알면 좋죠? 위치 바뀌었죠? 그죠? 찬란한 슬픔의 봄을 탁 앞으로 와야 되잖아. 자, 이렇게 해서 김영랑의 모란을 기다리는 10월은 비기까지는 끝입니다. 됐죠? 끝! 컷! 됐다.